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현장을 좀 다니면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정규 준비를 하려고 서두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제가 맘먹은 대로 안 되네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두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 얼굴 뵙고 싶어서 26일 날 오프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요새 이거 많이 느껴요. 이게 없어졌다. 요것이 없어졌다. 제가 괜히 주목을 끌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의 시장에 비해서 지금 가장 없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시장을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22년도 시장을 하락시킨 이유가 여전히 있다면은 아직도 어렵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22년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단어가 금리예요. 근데 지금 금리 보세요. 금리 내려가잖아요. 시장 제대로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금리는 미국이 더 높았는데 미국 부동산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금리가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22년도 시장을 무너뜨린, 어떻게 무너졌냐? 서울 기준으로 6월 달부터 전세가 무너졌고 7월 달부터 매매가 무너졌는데 저는 그런 속도로 무너지는 거를 보는 게 절대 이렇게 자주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났어요. 그리고 거래가 없었죠. 시장이 말라 비틀어졌고요. 22, 23년도 시장 거래량이랑 이런 상승률 하락률은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건 지금 없어진 건 뭐냐면은 현장을 다니시면은 공포예요. 그때는 정말 공포가 시장을 압도해 버렸는데요. 지금 다녀보면은 공포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대 설렘도 없어요. 그냥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안 팔리니까 공포가 계속 쌓여 올라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려가네? 야, 이거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 집값은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언제까지 안 팔리는 거지? 이 전세는 언제까지 안 나가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지금 죽일 수 있는 요소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내가 몇 년을 참아야 할지,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든 게 불확실해서 공포가 쌓여서 초급매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5년도에 또 하락 폭락 외치시는 분들한테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때 그 공포를 만들어낸 시발점이 금리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금리만 가지고 가격을 논하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았어요. 자유시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랑 비교가 안 돼요. 전문가들이 한국 부동산을 해외랑 비교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예요. 전세도 있긴 한데 규제 때문에 자유거래가 안 되니까 계속 뭔가 간섭을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간에 금리로 시작된 공포가 쌓여서 금매가 쌓여서 결국에는 시장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이 공포는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도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여도 가격이 안 내려가요. 탄핵이 터져도, 그리고 계엄이 터져도 안 내려가요. 대출 규제를 해도 잘 안 내려가요. 비수기여도 잘 안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공포란 감정을 느꼈을 때 물건을 제일 세게 던지는 사람이 투자자예요. 실수요자는 공포를 안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실수요자는 공포를 느껴도 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안 살면 결국엔 전월세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 전 재산인데 헐값에 던지기는 죽기보다 싫죠. 최후의 보루예요. 하지만 다주택자 투자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포를 느끼면은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면은 금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이나 막 앞서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강남 3구나 마용성광 이런 지역들 중에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쓰고 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갓을 하고 있냐면은
요것도 공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현장에 다니면서 요게 작년부터 눈에 도드라졌는데 지금도 ING형이고요. 요번에 설 이후로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가속화가 붙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은 뭐 공포, 기대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건데 이미 시작된 지 한참 됐고 이미 뭐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에 작년부터 좀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자산을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 사례만 봐도 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걸 진작에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지방에 있는 자산들이 앞으로도 그렇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상승 못하면 뭐 또 투기꾼이냐, 그게 아니라 상승은 못하는데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승을 못하면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이 붙는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지방에 있는 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트렌드가 지속될까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포성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아파트 시장은 이런 게 없는데 지방에 다양한 자사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처분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계세요.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에 다른 자산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방의 자산가분들이 돈이 진짜 많아요. 완전 달라, 진짜 많아요. 뭐든지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서울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가격 보셨죠? 원밸리 같은 거 이제 요새 말 많잖아요. 뭐 아리팍 원밸리 이쪽에 막 100억이 넘었네 막 이런 거 있죠. 평당 2억이네. 이게 들여다보시면 누가 사는 거냐면 정말 자산가들이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반포나 압구정 이런데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건데 어디선가는 수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전 이게 한동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방에 있는 자산을 팔고 서울에 있는 자산을 사는 이유가 서울이 많이 올라갈 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들도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고 중간에 어쨌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막 여기저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로. 어떤 공포를 느끼고 계시냐면은 어차피 내 자산은 부동산 시장 전체 시장에 영향을 받잖아요. 서울이 오르고 올라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서울의 주요 자산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내게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가 느꼈던 그 판이 아니에요. 서울은 올라가는데 여긴 아예 안 올라가요. 또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밸런스가 다르니까 야 이거는 지방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균형점을 못 맞출 수가 있겠다.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처분을 하고 서울로 오시는데 과거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서울에 오실 때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랬는데 그 비중이 아파트로 너무 많이 쏠렸어요. 왜 그러냐? 주택을 한 채만 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규제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왜 이거 어떻게 제가 느끼게 됐냐면은 도대체 막 똘똘한 한 채, 한강변, 강남 3구 요새 신드롬이거든요, 거의. 너무 심해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요번에 그 25년 전망 강의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여러분. 못 들으시는데 여기 제가 데이터를 다 따져보면요. 지금 강남 쪽에 아파트 있잖아요. 상승률. 어차피 데이터가 막 무조건 맞춰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이 구입 부담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고 쫓아보면은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전국구 투자처가 되면요, 이게 폭등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전국구 투자처가 된 거를 몇 번 봤었냐면은 3번 기억이 나는 게 광명시랑 세종시랑 부산시요. 상승률이 미쳐 날뛰었었는데 지금 이래요.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가격이 아니라 물건을 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느끼는 공포는 뭐겠어요? 내 자산 배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공포를 약간 느끼신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는 살짝 패닉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무한테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패닉이 어딨냐?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시장의 공포 때문에 공포성 매물로 던지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반면에 서울의 특히 주택, 고급 주택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살라는 수요가 몰려들고 있고, 이 안에는 자산의 밸런스를 바꾸는 약간 공포성 심리가 있어요. 제가 상담해보고 나가서 찾아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급매로 던지는 공포성은 없는데 지금 어쨌건 트렌드가 맞춰진 거 있잖아요. 똘똘한 제 강남 3구. 이게 만약에 심리에 기반한 거라면요, 시차를 두고 다른 데로 퍼지거나 아니면 다시 균형점을 맞춰갑니다. 계속 가지 못해요. 늘 이래요. 뭔가 우리가 심리 때문에 수요가 몰려드는 거는 그 끝이 있어요. 그럼 언젠가 사람들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신고가 행렬을 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 저렴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산가들이 전국구에서 와서 사면은 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25년, 26년이 지나가면은 얘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옆에로 좀 심리가 퍼지거나 아니면 이 가격 자체의 부담을 느껴서 인근의 아파트를 알아보는 수요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면 25년 아니면 26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로 설명 다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일정 부분은 25년도에 이미 있어요. 왜냐면 얘네만 오른 건 아니에요. 마이용성강만 가보셔도 분명히 강남의 상승세, 이 유동성을 같이 받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더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22년도에 시장을 누른 건 무엇인가? 공포죠. 그 공포는 이제 없어요. 그런 하락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남 3구의 상승을 이끄는 건 자산 배분이에요. 지금 여기 집을 사겠다는 거죠. 제일 안정화된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시니까. 하지만 이게 심리가 많이 섞여 있다면은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 한계점이 왔을 때는 나머지 자산이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늘 퍼지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다니면서 느끼는 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많지는 않으신데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좀 공감이 되거나 좀 차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읽어보고 참고하고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신고가를 쓰고 있는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했고, 대출을 받아봤자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그렇다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 세입자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도 안 맞는 정도의 상승률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걸 따져보면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이 유동성이 있고, 이분들이 느끼는 약간의 공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휩쓸고 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가격 피로감이나 실제적 한계 있어요. 내가 실수요를 할 건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퍼진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 또 폭락한다 그러지? 요소가 다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다시 금리 얘기를 하지? 왜냐면 더 이상 금리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지만 금리에 지금 누가 그렇게 공포를 느껴요?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단어도 더 이상 안 쓰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 아파트를 사고 있는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